자유한국당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준수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윤리를 열어 재논의한다고 하는데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급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이재근한 태도 때문에 망언 3인방이 반성도 하지 않고 대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공단이 해야 될 일입니다. 헌법 제8조도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것을 정당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당이라면 마땅히 5.18의 역사를 왜곡, 날조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망인 3인방을 퇴출시키고 국회 차원의 제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한 4.19냐, 헌정 질서를 파괴한 5.16 쿠데타냐, 헌정 질서를 유린한 12.12 쿠데타냐,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이냐, 자유한국당은 어떤 가치를 지지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역사를 왜곡해 정치에 악용하려는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5.18 유가족의 뜻이고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우리 당은 끝까지 5.18 망언 3인방 퇴출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야 사당 공조를 통해 망언 의원들을 제명하고 반드시 퇴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야성당이 함께 공조를 통해 국민적인 퇴출 운동에도 나서겠습니다.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가 18일까지 탄력 근로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합의한 것들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어렵게 사회적 타협의 길이 열렸는데 노사가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다가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산업 현장의 고충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동체를 위한 결심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존중해서 국회 차원에서 바로 입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사노위에서 노사 간의 충분한 입장이 개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계도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계속해서 탄력 근로 확대 논의를 지연시킬 수는 없습니다. 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탄력 근로 확대 등 노동 관련 입법을 야당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50만 필지의 공시지가입니다. 모든 토지와 주택이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동산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9.42% 인상될 텐데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인상폭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발표의 가장 큰 특징은 제곱미터당 2천만 원 이상, 평당 6,600만 원 이상의 토지를 고가 토지로 분류해 이들을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점입니다. 즉, 일반 토지의 경우 상승률이 평균에 몰리지는 7.29%에 그쳤지만 고가 토지의 경우 상승폭이 20.05%입니다. 이번 조치로 공시지가 체계의 현실화율이 대폭 제고돼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역차별을 해소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갈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공시지가 조정으로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기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시지가 인상폭이 컸던 고가 토지의 경우 전체의 0.04%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영세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예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갱신권이 10년으로 늘어났고 임대료 상환율 또한 5%로 제한됩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당정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토지, 주택가격 체계 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향후 절차들을 꼼꼼히 밟아 나갈 것입니다. 거듭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거품이 근로소득과 경제 불평등의 원천이 되는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종민 원내부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원내부대표 김종민입니다. 내일이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은 지금 우리 국회가 적어도 법을 지키려면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해야 되는 날입니다. 4월 15일이 선거 1년 전이고요. 4월 15일까지는 선거법 획정 작업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3월 15일까지 법적으로 선거법 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획정위원회는 적어도 2월 15일까지는 선거구제를 확정해줘야 거기에 맞게 한 달 동안 선거법 획정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정계TV에 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2월 15일이라고 하는 법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여당 간사로서 또 여당을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치권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제2기관으로서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정치권이 함께 공동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한국당이 사실상 국회를 지금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선거법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장벽입니다. 저는 한국당이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 선거법 협상을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 선거법 개혁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정말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이렇게 거부하고 보이콧하는 것은 반개혁의 길에 서겠다, 여의도 기득권의 비단길을 고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국민들에게 결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서 아마 우려를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가면 선거법 개정이 되겠냐?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는 2월 15일 시한을 넘겼지만, 정치적으로 본다면, 내년 선거가 4월 15일입니다. 선거 1년 전에 선거법이 개정이 된다면, 1년 정도 선거를 준비하시는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마지막 시간은 4월 15일 선거 1년 전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이런 바람을 실현시킬 수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 선거법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여야 5당 원내대표께서 지난 연말에 합의를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하자.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이 아마 우리 정치사에서 최초로 200대 100이라는 개혁적인 안을 당론, 협상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당의 문제인데요. 한국당이 현재는 저렇게 이제 거부를 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 민주당과 야 3당이 함께 뜻을 모아서 선거법 개정안을 협상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된다면, 한국당 혼자만 이 반개혁의 길에 서기는 어려울 거다. 누가 차기 대표가 되든 이 여의도 기득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그 길을 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선거 1년 전에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중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528만 원 사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이미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여론 65%는 망언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3인에 대해서는 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뜻을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어저께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늘로 그 결정을 이루었습니다. 국민은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를 똑똑히 눈을 두고 지켜보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속 좁고 좀 부끄러운 안보장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미 당국자 간의 활발한 대화와 접촉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비핵화 관련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뜻과 의지를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여야당 초당적인 외교 안보 공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회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독 자유한국당만 이런 시대적 요청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국회 대표단과 별도로 자체 방미단을 꾸려서 미국 조야를 상대로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색깔론 전파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조야에 잘못된 신호를 줘 국회 해결을 오히려 꼬이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천만하고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더욱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동일한 입장을 그동안 수도 없이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슨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1야당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명백한 가짜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는 모습에 미국이 과연 우리 정치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편협한 정치공세, 이념장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 될 언행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네오각성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병욱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원내대표. 계획제를 보냈는데 네, 김용입니다. 네, 어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규제 완화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금융위와 함께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이른 아침인 9시임에도 불구하고 약 400여 명의 많은 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현장을 꽉 메워주셨습니다. 공청회장은 간이 의자를 놓을 공간도 부족할 정도로 통로 옆 계단에 앉거나 서서 끝까지 경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습에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셨는지 공청회 끝나고 발제자와 패널들을 모두 원내대표실로 모셔서 차 한잔 대접하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신용정보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이나 유럽연합, 중국, 일본에 비해서 정보 활용의 규제가 엄격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으나 현장에서 느낀 점은 데이터 규제 완화를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바람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데이터는 무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스스로 말하지 못합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여야만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집, 가공,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신용정보법의 통과는 단순히 금융회사들만의 영역이 아닌 금융소비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금융계층에게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을 포섭하고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서 신기술과 신산업을 개척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국가적 과제인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서 금융혁신의 기반을 다지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핵심 법안이 나머지 두 법안인 개인정보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의 통과도 조속히 기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회의를 이상으로 공개회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